부산과 남해안에선 노인이 실종됐다 구조됐고 침수와 붕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은 하루 동안 310mm의 폭우가 쏟아져 제주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비로 기록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에 앞서 일본에 들러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내일은 평양을 당일치기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로 와 문 대통령을 만납니다. 홍익대 몰카 사건 수사 논란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해화역 집회가 5번째로 열렸습니다. 오는 27일에는 남성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데 해화역이 성대결의 장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노점상을 운영할 때 보행자 통로를 2.5m 넘게 확보하라고 하자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보니 인도에 남은 공간은 1.9m입니다. 자치구마다 인도 폭이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탁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콩네이 오늘 오후 1시쯤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앞서 제주를 강타한 콩네이 오전 9시 50분쯤에 경남 통영에 상륙을 했고 낮 12시쯤 경남 부산을 관통을 해서 포항 앞바다를 통해서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태풍이 상륙한 통영과 경남 부산 지역에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 침수, 붕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7은 태풍 콩네이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 또 태풍의 이동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 이유는 뭔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 지역의 피해 상황 소식 하동원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3층짜리 건물 지붕이 전신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자 들썩거립니다. 제25 태풍 콩네이가 오늘 새벽 제주를 지나 남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지붕이 부서질 당시 이곳 일대에는 초속 20m에 가까운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억수로 많이 불었습니다. 사람이 난리가 날 정도니까. 새 아파트 단지에 심은 나무들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나무 상변 15절 정도 거기 다 바람 부는 바람에 다 넘었죠. 부산에서는 2톤짜리 주택 담장이 무너졌고 교회 종탑이 떨어져 맞은편 건물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으면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또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철 구조물이 인근 변전기를 덮치면서 일대 1,400가구가 정전됐습니다. 날라가 그렇게 전봇대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난 전봇대가 뽑아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하루 부산에서만 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남과 남해안 지역 상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축대가 무너지고 항공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대 일부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m 높이에서 흘러내린 흙과 돌무더기는 도로까지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광양시 한 고등학교 축대 붕괴로 일대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진짜 원청 쏟아지니까 이게 물이 이게 바깥으로 다 못 나오고 이제 이리 안으로 들어가니까. 150mm가 넘는 폭우에 비닐하우스 300여 동도 물에 잠겼습니다. 99%가 전부 다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겠고. 강풍이 불면서 5층 높이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금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봤거든요. 다부터 엄청나게 불었어요.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목포 여수 등 전남항로 55개가 끊기고 여객선 92척이 운항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공항 17편, 무안공항 5편 항공기도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9시까지 전남 지역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 316mm, 해남 203.9mm, 광주 109.1mm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은 신안 가고도 초속 38.8m, 여수 간여암 32.5m, 진도 해수서 31.9m 등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서 지역 양식업 등의 태풍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본격 피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제주 지역은 새벽 3시에 태풍 콩레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루에 310mm라는 이 기록적인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일 새벽 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제주 지역을 그대로 강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 신호등이 맥없이 꺾여버렸습니다. 가로수는 물론 안내 표지판도 강풍에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그냥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뭐 그냥 양철동으로 퍼붓는 듯이 바람도 굉장히 극해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밀려갈 정도로. 강풍에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안덕면 4계리 등 114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쏠리게 영향으로 천장이 뜯겨져 나간 제주 복합체육관은 이번에도 또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보수 공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 들이닥치면서 내부는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복구 공사하고 있는 중에 태풍이 와가지고 양수기를 물 빼고 그런 정도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주택가 도로 침수도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에 내린 비의 양은 310mm로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당시 420ml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일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자, 그런데 태풍 콩레이는 전국에 많은 비도 뿌렸습니다. 폭우에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곳곳에서 고립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이심철 기자입니다. 하천이 흙탕물 급류로 변했습니다. 119 대원이 불어난 하천을 수색합니다. 요구조자가 혹시나 나무나 이런 데 걸려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관상 수색밖에 안 되고 정밀 수색은 2차 물이 좀 빠지면은.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에서 76살 이모 씨가 불어난 물에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이 씨는 불어난 물이 자신의 농막까지 차오르자 걱정이 돼 하천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농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예 막혔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80대 남성이 집 앞에서 대피하다 실족해 물살에 떠밀렸습니다. 이 남성은 실종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 8시쯤 청도에선 46살 김모 씨 등 2명이 자동차로 불어난 하천을 건너려다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2명은 차 지붕 위로 대피했다 출동한 119에 구조됐습니다. 나무까지 차가 걸려가지고 더 이상 떠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신고 받을 때는 이게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수험생 눈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도 광주에서도 65살 김모 씨와 일행 2명이 불어난 하천을 차로 건너려다 고립됐습니다. 동승자 2명은 구조됐지만 운전자 김 씨는 실종됐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 영덕 강구시장에선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상인 80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자, 그런데 태풍 콩레이는 한반도에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예상보다 규모와 강도가 약해졌고 그런데 이동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왜 그런 건지 최수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경남 통영에 상륙한 건 오전 9시 50분쯤. 정오쯤 부산과 울산, 경북 일부 지방을 거쳐 3시간 만에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이 콩레이의 위세는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초속 32m에 달했던 최대 풍속은 27m로 감소했고 강풍 반경도 50km가 줄었습니다. 반면 이동 속도는 오늘 새벽 한반도 접근 시보다 시속 4km가 빨라졌습니다. 규모가 중형에서 소형급으로 약화되면서 편서풍에 떠밀려 부산 일대를 빠르게 지나게 된 겁니다. 태풍 콩레이가 예상보다 빨리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은 비가 오후부터 점차 그쳤습니다. 콩레이의 세력이 약해진 건 지난달 태풍 짜미가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가는 동안 해수면 온도를 3도가량 낮춰놨기 때문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북위 30도가량 오면 우리나라 상층에 흐르는 강한 편서풍대인 제트기를 만나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또 한라산을 지나면서 지형적인 마찰 효과가 더해져 바람은 강하지 않았지만 태풍이 대기 중에 찬 공기와 만나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자, 이렇게 태풍 콩레이가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면서 이 전국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서 LP가스 3톤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탱크로리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부서진 탱크에서 하얀 가스가 끊임없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5톤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58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또 LP가스 3톤이 유출돼 2시간 동안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그게 찢어져서 그 공기 중으로 다 이제 날아가는 상태였었어요. 그 반경 200m를 차량 통제를. 앞서 새벽 3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에서는 26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철길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트랙터를 이용해 1시간 반 만에 차량을 빼내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신고 내용이 차량이 선로에 빠져 있다. 그 매달 아래에서 철길이니까 글로다 저기 그 길인 줄 알고 글로 기어 들어간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 9시 40분쯤 춘천 중앙고속도로에서도 승용차가 미끄러져 전복되는 등 빗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하루 앞두고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다다르면 평화협정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내일 평양행에 앞서 오늘 일본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관련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us to hear from you as I travel to Pyongyang to make sure that we're fully in sync with respect to missile programs, the CBW program. We will bring up the issue of the abductees as well.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평양으로 향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한 후 북한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약속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선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조치를 취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목표에 다다를 때 정전협정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4차 방북 직후 서울로 와서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14선언 공동행사에 참석했던 방북단이 태풍의 영향으로 계획보다 다소 늦은 오늘 저녁 서울로 돌아옵니다.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했던 2박 3일 동안 이 남북을 뒤흔든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와 장면들이 있었는지 정수양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14선언 기념행사에서 보수 정권을 비난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우리 측 방북단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보수 타파 운동을 언급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남북 정치인 모임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장기 집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이 대표는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한 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밝힌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북 마지막 날인 오늘 방북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은 소나무가 있는 중앙식물원을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실천을 해나갈 때 앞으로 계속해서 신뢰가 더욱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나무가 모진 비바람, 추위, 더위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잘 컸듯이 이 공동선언도 잘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태풍으로 귀환 시간이 늦어진 방북단은 자연사 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추가로 참관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종전선언 후에 주한미군의 존립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웨이네어 유엔사 부사령관은 동맹 갈라치기 명수인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선언을 추진하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지호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시 주한미군 존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을 북한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선언이라 법적인 토대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문제 삼기 시작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돌아오기 힘든 위험한 비탈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에서 종전선언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먼저 필요한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종전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종전선언에 대한 그 미국의 이해도 상당 부분 진전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는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 내 초소 철수에 대해 유엔사의 허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ll activities with regards to the demilitarized zone are under the purview of UN command. 남북이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군사합의 실행에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으로 시작된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가 5번째로 열렸습니다. 이달 말엔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판결에 항의하는 남성들도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데요. 각종 수사와 판결에 대해 남녀가 각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입니다. 우리는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빨간 셔츠에 마스크를 쓴 여성 13,000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5월 누드 크로키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을 몰래 촬영한 여성 모델이 구속된 뒤 시작된 집회. 이 여성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엔 수사에서 판결로 비판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집회가 1시간쯤 지나자 주최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법사위원 등 국회의원 10명의 휴대폰 번호를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고 문자폭탄을 시작해 주십시오! 참가자들은 일제히 문자 폭탄을 전송했습니다. 남성 성범죄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여성만 가혹한 판결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습니다. 여성들이 오늘까지 5차례 대규모 집회를 연 이곳 해화역에서 오는 27일 남성 위주의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여성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한 남성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대전 곰탕집 판결 이후 남성들은 당당위라는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남성 피의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며 15,000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노점상을 운영할 때 보행자 도로폭을 최소 2.5m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노점상이 인도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각 자치구마다 인도의 폭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노점상들은 서울시 지침대로라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신중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근길, 노점상이 늘어선 인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남은 공간이 좁다 보니 일부 행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합니다. 이 도로가 앞에 보시다시피 하나의 시장꼴이 되는 거예요. 시장. 그리고 이 자전거나 어느 돌아다닐 수가 없는 위치가 되어가지고 서울시는 내년부터 노점상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인도의 폭 2.5m를 확보한 노점상만 허가를 내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데 각 자치구마다 인도 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재보니 인도에 남은 공간은 1.9m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른다면 이 주변 노점상들은 장사를 그만두거나 노점 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얘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지. 원래 믿을 수 있게끔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없애려고 그러는 목적이잖아. 서울시가 지원하는 노점상마저 2.5m 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완고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만들었는데 지금 바꿀 생각은 없는 거고요. 도로와 인도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말이 터져나옵니다. 사실 좀 어렵죠. 대부분이 그런 도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을 하거나 숫자를 좀 줄이거나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허가나기가 좀 어렵죠. 주민 불만에 따라 55개 노점상들을 철거한 창동역 거리는 10개월째 주민과 노점상인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행권을 보장하라! 서울 시내에 등록돼 있는 노점상은 7,300여 개입니다. 서울시 지침이 시행되는 3개월 뒤 노점상과 서울시의 지침을 따라야 할 자치구 사이에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적나라하게 언급하는 음성 파일이 유출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소설가 공지영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유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 19초짜리 음성 녹취 파일이 트위터에 등장한 건 어제 오후. 파일은 SNS상에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김부선 씨와 소설가 공지영 씨의 통화 내용 일부입니다. 더 이상 연예인들이 나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권력의 신여가 되지 않길 바라고. 이어진 통화에서 공 씨는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물었고 김 씨는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며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에 꺼내려 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공 씨는 대박이라며 성폭력 사건에서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김 씨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자신과의 관계를 부정한 이 지사를 형사 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도 청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인하는데 세상 이치가 이렇게 결국엔 권선징악이에요. 통화 내용 유출 논란이 커지자 공지영 씨는 비밀 엄수 각서를 받고 김부선, 이재명 씨 관계를 밝힐 증거 제공자에게 현상금을 건 이모 씨와 공유했고 그 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부선 씨와 이재명 지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자, 배우 김부선 씨와 소설가 공지영 씨 간의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논란들 이 정치부 백대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먼저 음성 녹취 공개한 건 누가 공개를 한 겁니까?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지난 4일에 한 트위터 사용자가 2분 2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통화 당사자인 김부선, 공지영 씨가 아닌 제3자였습니다. 김부선 씨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공 씨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공지영 씨는 트위터에 선임 물망에 올랐던 변호인들에게 공유를 했고 분당 경찰서에도 제출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지난 6월에 김부선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었던 시인 이모 씨에게도 비밀 엄수각서를 받고 공유를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결국 이들 중에 또는 이들로부터 파일을 넘겨받은 누군가가 트위터에 흘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는 거 재판에 영향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기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검찰이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폭행 사건이라기보다는 경기지사로 출마하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이거가 핵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연인 관계였다는 김부선 씨의 주장을 당시에 이 지사가 거짓말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고소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렇죠. 법조계의 의견은 다소 갈립니다.
김 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한 게 흥미거리는 되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검찰이 의료계 쪽에 감정 의뢰를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혹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통상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 점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 때문에 김 씨의 언급 정도로 이 지사라고 특정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은밀한 부위와 관련된 신체적 특징은 연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언급하기가 힘든데 김부선 씨가 이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상세히 언급했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황이 비슷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지난 9월 얘기였었는데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2006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을 하는 한 배우 출신의 여성이 이번 달에 신간 출고를 예고를 했는데요. 아하. 책 이름이 완전한 폭로입니다. 예. 그 지난달 18일 영국 가디언지의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적 특징이 자세히 묘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내일 이재명 지사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녹취와 관련돼서는 과연 언급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 이재명 지사 측이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우선 기자회견은 내일 11시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근데 이 지사 측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인격 모독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질문이 나와도 그 사회자 선에서 제지하는 등의 그런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만약에 언급을 하더라도 이 지사가 아니라 법률 지원팀에서 할 것이다, 이런 예. 입장도 전해왔습니다. 이제껏 이 지사는 김부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예.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이른바 로우키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백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가 7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8월 한 달에만 2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혼란이 심각했음을 방증하는 거겠죠. 최원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게시판과 우편함에 입주민 채팅방 가입을 독려하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이 저가의 아파트를 팔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가격 담합을 제안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슨 힘이 있나 봐요. 여기 사신 분이 이걸 만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저렴한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7만 3,847건으로 작년 전체보다 8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8월 한 달 동안만 2만 2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습니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서울이 3만여 건, 경기도가 3만 7천여 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신고의 90%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젊은 층을 주 타깃으로 한 수백만 개의 불법 대출 광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건 불과 3천 건밖에 안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를 아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30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인스타그램. 대출이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자 급전 대출 등 120만 개 이상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전화번호, SNS 아이디 등 구체적인 접촉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에도 불법 대부 광고가 수만 개가 검색됩니다. 19세 미만 대출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불법 대부 광고를 적발한 건 2,300여 건, 전화번호 이용 중지도 390여 건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SNS에 올라온 불법 광고는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아예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SNS 불법 대출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민감시단한테는 우선은 지금 인터넷 사이트 위주로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SNS 불법 대출 피해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요즘 주유소 가면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나 놀라실 겁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휘발유 값이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자가용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요즘 기름 넣기가 무섭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자동차 연료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차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6번, 7번 1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의 가격은 리터당 1,659.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9.4원 올랐습니다. 최근 5주 동안 40원 가까이 급등한 가격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서울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6.8원 오른 17,444.8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평균 가격이 1,634.6원이었습니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0원 오른 1,461.15원을 기록했고 실내 등유는 7.8원 오른 975.5원에 판매됐습니다. 국내 기름값 고공행진은 국제유가의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3.2달러 오른 82.9달러로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대비해서 한 2주, 3주 후행하는 그런 시차를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2, 3주 전에 국제유가가 계속 지금 상승했거든요. 한 2, 3주 정도는 더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석유공사는 11월 이란 제재를 앞두고 공급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 국내 유가는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장난 시계 때문에 조명균 장관하고 리선권 위원장이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네, 14선언차 조명균 장관이 방북을 했는데요. 그렇죠. 한 회담장에 약간 늦게 나타났습니다. 네. 예, 두 사람은 어제 오후 6시 평양 고려 호텔에서 고위급 회담 대표단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조 장관이 3분 정도 늦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10분 전부터 복도에서 조 장관을 기다리던 리 위원장이 이 단장부터 앞장서야지 말이야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오호.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조 장관의 고장난 시계 때문입니다. 조 장관이 시계 탓이다, 돌아가서 시계를 사야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리성건 위원장이 자동차라는 게 자기 운전수를 닮는 것처럼 시계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도 주인을 닮아서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호호. 얘도 관념이 없으면 시계가 주인 닮아서 저렇게 또 준단 말이에요. 그 늦은 거는 알겠지만 리성건 위원장이 좀 제 생각에는 좀 무례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남북 대화 실무 채널 책임자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면담하고 회담한 두 인물이 친근함을 표시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지만 이게 남북 회담이 외교 회담에 준하는 그런 행사인데 예. 불과 3분 차이를 갖고 관념 운운하면서 발언한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로 10조 손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국민연금 이야기입니다. 네.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투자로 9조 9,5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밝혔습니다. 예.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131조 5,200억 원이었는데 올해 7월 말 현재 123조 820억 원으로 줄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유 의원은 계획보다 더 많은 자금을 국내 주식에 집행을 해서 투자 손실을 더 키웠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또 국민연금 자금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겼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 수익률마저 손실이 커진 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쌍둥이 딸을 소환했지만 이 숙명여고의 시험 문제 유출 관련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와 그 아버지인 전임 교무부장 선생님이 오늘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 조사를 마친 뒤에 자매 가운데 한 명이 변호사 등과 점심을 먹다가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네. 경찰은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면서 다들 차후에 조사받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아버지인 전임 교무부장 교사와 전임 교장, 교감, 또 시험 담당 교사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서 각기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박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연기나 취소까지 검토됐던 세계 불꽃 축제와 K-팝 콘서트가 모두 정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에 서울에 내린 강한 비로 대규모 행사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불꽃이 밤하늘을 물들입니다. 시민들은 도심의 밤을 수놓은 불꽃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오전까지만 해도 연기 또는 취소까지 검토됐지만 오후 들어 날이 개면서 세계 불꽃 축제가 정상 개최됐습니다. 홈페이지 보고 확인했었는데 한다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다만 세 차례 예정됐던 오후 사전 불꽃 놀이는 한 차례로 줄었고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원효대교 폭포 불꽃은 안전 문제로 고심하다 막판에야 공연이 결정됐습니다. 시민의 안전 관리를 하여튼 최대한으로 보강을 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대로 K-팝 축제도 차질이 예상됐지만 30분만 시간을 늦춰 정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천으로 인해서 취소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정조대학 능행차 등 오전 야외 행사는 폭우로 차질을 빚었습니다. 10분 남짓한 출금 의식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곧바로 옷을 갈아입고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서운하네요. 1박 2일 행사로 하니까 내일 수원에 가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정조대왕과 해경궁 홍씨는 강북 도심 퍼레이드와 배다리 건너기를 생략한 채 강남 지역 일부 구간에서만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범죄 영화가 최근 잇따라 개봉했습니다. 사건 묘사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무관심으로 방치했던 사회 문제를 이끌어냈다는 호평도 나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총 7명입니다. 대가적인 사람들이야. 추가 살인을 고백하는 범인. 영화 암수살인은 시신과 증거를 감추고 게임하듯 진술하는 범인과 이를 쫓는 형사의 심리전을 그렸습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족 동의 없이 실제 사건을 소재로 삼아 윤리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범죄 영화지만 액션보다 잊혀진 미제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암수살인이 무관심이 만드는 비극이기도 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어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암수살인을 좀 더 환기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영화 미스백은 전과를 아는 여성이 학대당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실화를 기반으로 했는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아동 학대를 전면에 내세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성 영화나 사회적 메시지 담은 조금 어두운 영화 소재 자체가 좀 이렇게 상영되기까지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긴 하더라고요. 영화라는 창을 통해 잊고 지냈던 사회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해서 8일간의 일정에 돌입을 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도 관심도 적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표 선수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선수들을 향한 힘찬 응원, 따뜻한 관심, 격려의 박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